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로파닐입니다. 지난번까지 쓰던 플레이브 덕질 시그 다이어리가 끝나서 이렇게 작년 말 정도에 소개드렸었던 미도리 MD 코튼 노트북 A5 스퀘어 사이즈를 셋업하려고 합니다. 이번 다이어리는 조금 특별해요. 제가 이번에 가기로 한 여행용으로 셋업을 할 건데, 사실 여행용으로 그간 셋업한 다이어리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얘만 특별하다고 하기 조금 못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는 조금 장기 여행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되게 휴대성 좋게 그냥 메모하기 좋은 다이어리를 가지고 가는 대신 약간 사이즈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큰 다이어리는 아니기 때문에 휴대성 면을 완전히 놓친 것도 아니고 페이지 수가 꽤 있어가지고 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잔뜩 적어도 페이지가 적다라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코튼 페이퍼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보는 것들을 혹시라도 그림으로 남기고 싶다거나 하면 그림으로 남기기 쉬운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사실 코튼 페이퍼로 되어 있는 다이어리를 처음 쓰는 거이기 때문에 코튼 페이퍼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펜이나 스탬프들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사실은 마음에 아주 쏙 들게 나오진 않았어요. 발색은 다 너무 이뻐요. 색깔은 다 너무 이쁘게 나오고요. 여기 이런 만년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명상 정확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태가 적당히 이제 뜨고요. 농담 질 거 지고요. 그리고 뭘로 쓰든지 간에 쓸 때 얘는 굉장히 표면이, 그러니까 만년필 종이 기준으로 얘는 굉장히 표면이 거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썼을 때 되게 어떤 뭔가를 쓴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나가지고 되게 좋은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땐 약간 만년필 중에 좀 섬세한 거 오래 쓰면 만년필 끝이 달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거친 느낌이긴 해요. 근데 사실 얘는 만년필용 종이로 나온 것이 아니고 만년필 사용 가능한 코튼 펄프지. 그러니까 좀 드로잉 같은 걸 했을 때 그 연필 스치는 소리가 좋으라고 나온 그런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만년필용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거칠더라도 잘못 만들었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얘는 얘대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종이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얘를 쓰면서 지금 컬러가 다 예쁘고 다 잘 나오는데 뭐가 문제냐? 장난 아니게 비치더라고요. 이게 만년필은 괜찮아요. 만년필은 괜찮은데 이런 좀 유성 잉크들이 그냥 뒤에 그대로 이제 보이고 좀 배김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곤 있어요. 왜냐면 갈 때 좀 제가 도장들도 갖고 가가지고 여행 가서 제가 막 페이지 막 꾸미면서 막 도장 찍고 거기다 막 기록하고 이렇게 할 생각인데, 저희 도장들이 여기에 찍었을 때 바로 이렇게 뒷장에 바로 비쳐버리면 곤란하지 않나 싶긴 한데, 뭐 그건 어떻게든 가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를테면 포스트잇 같은 것 중에서 막 요 사이즈의 침투인 전용 포스트잇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 찍어가지고 붙이는 식으로 다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앞부분에 배겨 나온 부분이 있으면은 뒷부분에다가 그 자리에 메모지나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얘네들은 뭐 사인펜 같은 애들을 쓴 건데 보시다시피 그냥 이쁘게 잘 나와요. 약간의 그 겹친 부분들은 마른 다음에 조금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엄청 심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얘네는 알콜 마카인데 알콜 마카는 그냥 이렇게 보여요. 이건 나중에 그 종이 리뷰 같은 것들 할 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네 도장을 찍다가 뭘 발견했냐면, 이런 제가 찍은 얘랑 얘 같은 애들은 침투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 도장에 내장이 잉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딱 해서 딱 찍으면 되는 도장들인데,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편리하지만 이 종이에서는 침투인의 잉크는 좀 특성상 잘 이렇게 비치나 봐요. 근데 다른 유성 잉크들도 얘네는 그냥 일반 유성 잉크로 찍은 그 매제드 신화 인형이거든요. 얘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이런 잉크들이 많이 배겨 보이는데, 얘네들 중에서 이 친구, 제가 좀 실험을 하려고 일부러 같은 도장을 여러 특성을 가진 잉크에 묻혀가지고 탕탕탕 찍어봤는데, 보시면은 여기 이 친구가 잘 안 비칩니다. 근데 단순히 컬러 때문에 안 비치는 거냐라고 하기에는 사실 얘나 컬러는 비슷한데 얘는 비치고 얘는 덜 비쳐요. 얘네가 사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친구는 제가 지난번에 그 문구여자전 가서 사온 벨꿀러거든요. 샤치하타에서 나온 건데, 얘도 샤치하타 브랜드인데, 얘는 일반 그래 예쁜 1호 모요 잉크고요. 얘는 벨꿀러라고 해가지고 검은 종이 같은 거 좀 잘 나오고 좀 일반 종이에 살짝 더 톤 다운돼서 나오는 그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약간 좀
제 생각에는 잉크가 작용하는 특성이 일반 유성 잉크랑 달라가지고 좀 덜 스미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 외에도 제가 아직 구입을 해본 적은 없는데 츠키네 거에서 나온 벌사 마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벌사 마직 브랜드 그 라인의 잉크 패드가 있는데 걔네들은 종이에 찍었을 때 뒷부분에 잘 안 비친다 그래가지고 그럼 코튼지에는 걔가 괜찮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코튼지가 미도리 MD 일반보다 조금 더 이런 잉크가 많이 비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제가 일반 MD 페이퍼에다가도 해봤어요. 여기도 침투일이 비쳐요. 그거 자체는 어쩔 수가 없는데 뭔가 얘가 좀 더 비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보시면 그냥 비슷해 보이죠? 이 고양이는 되게 이제 비치는 편인데 다른 잉크들이 맞아. 얘 있잖아요. 얘 제가 좋아하는 이 6개 쭈르륵 있어 버튼으로 꾹 누르면 되는 그 도장인데, 이 도장이 여기서는 그냥 뒤에 아주 선명하게 바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색깔 진한 친구가 보이긴 보여요. 안 비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색깔 연한 친구들은 약간 덜 비치는 게 있어가지고 도장면에서는 코튼 쪽이 미도리 MD 일반보다 약간 더 비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 그래서 일본에 가져갈 생각이었었던 많은 잉크 패드들 중에서 몇 개 빼고 가서 벌써 매직을 사든가 벨쿨러거를 사가지고 사용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막 하고 있고요. 돈 쓸 생각뿐이네요. 근데 특성상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이제 뭐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래서 MD 코튼 페이퍼의 특성은 이래요. 살짝 거칠거칠하고 쓰는 느낌이 좋고 만년필 쓰기에 좋은 만년필 그레이드인데 확실히 살짝 거칠긴 하다. 근데 뭐 색연필이나 이런 거 썼을 때 그냥 되게 그냥 평범하게 되게 이쁘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다가 셋업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들고 다니면서 그림도 그리고, 과연 진짜 그림을 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여행 가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런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냥 다니면서 이것저것 얻은 것도 좀 붙이고 가서 산 다꾸템 같은 것도 이쁘게 붙이고 그러면서 한번 가서 여행 다이어리에 이번에 가서 느끼는 것들 많이 써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셋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일본 다이어리 소개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얘 모양 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 미도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플한 문구를 내는 것이 되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거는 그냥 표지 더러워지지 말라고 붙여놓은, 붙인 것도 아니에요. 끼워놓은 글라신지고요. 이것도 그냥 띄는 띠지고요. 이게 표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서 표현은 표지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둘째 장보다 얘가 어쨌든 두껍긴 하기 때문에 표지가 있는 거긴 해요. 여기 이렇게 실 다 드러난 노출 제본 보이시죠? 이것이 미도리 MD 노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은 이렇게 MD 노트북 이것조차 완전 초심플해요. 그리고 여기부터 이렇게 쫙 심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심플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얘는 커버가 코팅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미도리 쪽에서 하는 말은 이 미도리 페이퍼에 표지가 있는 게 쓰는 분들에게 거슬리실 것 같기 때문에 그것까지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 거슬리는 거 하나 없이 필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표지를 이제 없이 나왔는데, 원하시면 이 글라신지를 끼워놓은 채로 사용하시면은 표지 오염을 약간 막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팔랑팔랑하고 그냥 쇽 끼워져만 있기 때문에 가방에 넣다가 벼랑간 여기 아래쪽에 어딘가 걸려서 우두둑 떠져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 좀 짜증난다 그래야 되나? 갖고 다니면서 팔랑거리는 게 짜증나기 때문에 얘는 띄어서 버릴 거예요. 얘 띄어서 버릴 거고요. 그거 외에 이제 그나마 표지 꾸미기 비슷한 걸로 여기서 넣어주는 게 뭐냐면 이 스티커예요. 정말 이것도 심플하죠. 얘를 띄든가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붙이면 그게 이들이 말하는 이 미도리 MD 노트 다꾸의 정석 이런 건데, 뭐 여기다가 이제 꾸미라고 막 금박 포일 스티커도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그렇게 꾸미면 돼요. 그렇게 꾸미면 되고, 그 외에도 지금 얘 자체는 아무런 코팅도 돼 있지 않지만 여기에 끼울 그 비닐 표지랑 그리고 무슨 코르도바 표지, 무슨 양가죽 표지 이런 것들을 팔아요. 그래서 걔네들 가격이 다이어리 가격과 비슷할 정도로 조금 비싸요. 그래서 야 그냥 표지를 넣어줘 싶지만 뭐 이게 여기에 디자인적인 철학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 이런 것도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뭐 뒤에다가 이런 데다 이제 붙인다고 하면은 되게 멋있긴 멋있을 것 같죠? 그치만 저
MD 노트를 몇 개 썼기 때문에 이런 게 몇 개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가 다꾸할 때 쓰는 타입의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여기저기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얘를 붙일 생각은 다녀와서 찾으면 붙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는. 근데 아마 안 붙이지 않을까 싶어요. 장담은 못하겠지만 안 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띠지에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 띠지 위쪽에 이렇게 붙게 하면은 좋다. MD 코튼이다, 스퀘어이다, 블랭크이다, 무지고요. 코튼으로 선이나 방안 있는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못 찾았어요. 그리고 MD 용지 코튼은 코튼 펄프를 20% 배합하는 것으로써 부드러운 이 촉감과 잉크를 부드럽게 그 품어주는 것만 같은 그 품이 있는 글씨 쓰는 마음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용지입니다. 그리고 이 실 노출 제본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플랫하게 이제 열리기 때문에 180도 열리죠.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180도 이제 열리기 때문에 쓰기 좋습니다. 저는 이제 180도 안 열린 노트 못 쓸 것 같아요. 왜냐면 180도 안 열리는 노트는 쓰면 쓸수록 이 부분이 점점 이렇게 구겨지면서 여기 도저히 글씨를 쓸 수 없어서 여기만 글씨 쓰다가 뭐야 피곤해 짜증나 이렇게 하게 돼요. 180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괴선이 없는 무지노트입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나 자유로운 그 방법으로 사용해서 즐겨주세요. 이 주식회사 디자인 필, 그러니까 미도리에서 나오는 좀 문구 같은 것들을 디자인 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요 마크는 미도리잖아요. 그래서 미도리와 디자인 필의 관계가 어느 쪽이 상위 회사인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170여 페이지짜리의 디자인 필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얘를 표지를 이쁘게 한번 꾸며주기 위해 가지고 준비한 게 뭐가 있냐면요. 헤이안시대 스티커 지난번에 일본 가서 사온 거랑 스탬프 잔뜩 이렇게 깜찍한 스티커들이 있고요. 이렇게 깜찍한 도장들이 있고요. 이번에 교토 여행 갈 때 첫 페이지를 사용할 거라. 그러니까 지금 셋업을 해놓고 막 그 교토에 갈 때 필요한 준비물 이런 걸 써놓고 들고 나가는 것은 여행 첫날이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뭐 포스트잇에 일기를 쓰든가 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기 이렇게 알파벳 그 스탬프, 숫자 스탬프, 그리고 일본 다이소가 사온, 사실 이거 말고 저 알파벳으로 사오려고 그랬는데 피곤해서 그냥 아무거나 집어다 히라가나로 집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어디다 쓰지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쓸모가 생긴 이 일본 다이소에서 파는 이 이름 도장이에요. 얘네들을 사용해가지고 표지를 꾸며주려고 합니다. 교토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교토 느낌이 팍팍 나게 꾸며줄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거 가위로 잘라야 되는구나. 처음 써봐서 몰랐네요. 여기에 순서대로 끼워봅니다. 이 스탬프 처음 써보는 건데 마침 좋은 실험이 되겠네요. 원래 이게 없었으면은 요걸로 쓰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뭐 이걸로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침 있으니까 산 거 써볼까 싶어가지고 꺼내와봤습니다. 얘를 장식으로 나중에 붙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얘로 뭐 월 이런 것도 쓸 거고 이 숫자 스탬프로 날짜도 쓸 건데 그 전에 일단 꾸밀 때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좀 깊이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순서로 일단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것들은 얘를 여기저기 찍어가지고 이 도장을 사용해서 매화가 핀 풍경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매화에 이렇게 휘파람새도 있습니다. 휘파람새도 이렇게 앉아있는 예쁜 배경을 좀 심플하게 꾸며준 다음에 이 별사탕 친구를 사용해가지고 여기저기 좀 깜찍하게 살짝 데코를 해주고 거기다가 이 헤이안 시대 어른의 도감 시리즈 스티커를 사용해가지고 살짝 꾸며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교토도 붙여주고 몇 월 며칠 이런 것도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꾸며주려고 합니다.
이번에 인터넷에서 팁을 봤는데요. 도장을 사용을 한 다음에 그 도장을 사용한 거를 이 물티슈 옆에다가 놓은 거 위에다가 엎어 놓으면은 그 잉크가 녹아 나와가지고 제가 하는 것처럼 빡빡빡 문지르는 고생을 좀 덜 해도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오늘 좀 여기 옆에다가 깔아놓고 찍은 다음에 옆에다가 좀 놔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 가지고 온 게 이 히와다이로랑 코어바이로, 그러니까 나무 껍질 색하고 홍매색인데 그냥 저에겐 오케이 이걸로 나무를 찍으면 된단 말이지 이걸로 오케이 이걸로 매화를 찍으면 된단 말이지로 알아들었습니다. 찍어볼게요. 나무 껍질 이렇게 찍었고요. 이 표지도 MD 페이퍼이기 때문에 표지에다 만년필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얘가 MD 페이퍼라면 도장도 잘 찍히겠지라고 생각해 찍었고요. 물론 이 정도 두께이기 때문에 제가 꾹 눌렀지만 데워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얘도 표지에 쓸만한 두께의 종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홍매를 찍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는 것은 2월과 3월에 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월 말 3월 초엔 역시 매화죠. 와,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와, 이 홍매색이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까지 완전 빨간색이 아니었는데 지금 되게 빨간색으로 보여요. 뚜껑보다 더 진하게, 좀 더 쨍하게 발색이 되었습니다. 물티슈에 얹어놨었던 친구 지금 가지 부분은 깨끗하게 닦였어요. 그 외 부분에 좀 제가 묻혀버린 부분은 새로 닦아야 될 것 같지만요. 자, 매화나무, 매화꽃 잘 닦아가지고 한쪽에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휘파람새를 무슨 색으로 찍어볼까요? 이 휘파람새를 무슨 색으로 찍을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인터넷으로 휘파람새 검색을 해봤더니 초록색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투패에 나오는 새도 휘파람새였다 그러더라고요. 초록색으로 찍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쁜 표지라서 와 지금 그냥 이대로 살짝 보존하고 싶은데 여기에 붙이기로 했으니까 이 어른의 실 친구를 붙여주고 그리고 이 주위에 데코로 얘를 찍어줘가지고 좀 데코가 묻히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른의 도감 스티커는 해이한 덕후인 저 같은 역덕의 마음을 아주 불타게 하는 스티커로 와 세상에 여기 이 사람은 무라사키 시키부라고 합니다. 겐지 이야기의 작가예요. 겐지 이야기가 뭐냐면 저의 영상을 계속 봐주신 독자분들은 아마 아실 테지만 그 일본에서 한 1000년쯤 전에 궁중에서 써진 이 여자분이 썼어요. 여자분이 쓴 소설이에요. 히카루 겐지라고 하는 바람둥이 남자가 주인공으로 그는 천황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얘가 그 천황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약간 점쟁이들의 약간 말 같은 것도 있고 또 이미 자기 엄마는 신분이 낮은데 이미 다음 때 천황으로 이제 그 아들을 올리기로 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굉장히 세력가 집안의 딸이 이미 그때 새엄마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히카루 겐지는 신하로 그 성을 새로 받아가지고 이 겐지의 이제 그 겐이 원래 이제 이쪽 원래 이 천황가는 성이 없대요. 근데 이제 신하로 강등되면서 그렇게 성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딱 나와가지고 되게 여러 여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여자들마다 다 겐지님하고 한 번만 사귀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한 번만이라도 그분하고 사귀어보는 게 너무 영광이지. 약간 이러면서 다들 되게 만나보고 싶어하고 겐지도 저기 예쁜 여자가 있다던데 한 번 만나볼까? 아니면 저 여자가 되게 검은 골 잘 켰는데 만나볼까? 이러면서 엄청나게 여자를 많이 만나고 다니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바람둥이 뭐가 재밌어 싶을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정말 약간 최고의 도파민 터진 엔터테인먼트였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 무라사키 시키부 씨가 집에서 혼자 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천황이 이치도 천황이라고 있었는데 아내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요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궁 데이시라고 먼저 들어온 조강지처하고 쇼시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데이시의 사촌 동생인데 이 아버지가 되게 그 권력을 갖게 돼가지고 나중에 궁정에 들어온 그 아가씨예요. 그래서 무라사키 시키부는 쇼시의 시녀였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침초자의 작가인 세이쇼나곤 같은 경우엔 데이시의 시녀여가지고 약간 둘이 궁정에서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성격도 되게 달랐대요. 세이쇼나곤 같은 경우는 되게 인싸여가지고 남자도 많이 만나고 다니고 되게 막 하하하 웃으면서 인생은 정말 행복해.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이거고 저건 것 같아. 하하 말장난을 쳐서 모두를 웃겨버려야지 이런 타입이고 이제 무라사키 시키부는 힘들어. 너무 힘들어. 사람 힘들어. 난 음치 오타쿠란 말이야. 약간 지금은 제가 좀 과장한 거예요. 그런 좀 느낌의 성격이어가지고 둘이 되게 안 맞았다. 그래서 그 무라사키 시키부는 세이쇼나곤을 쟨 너무 나댄다. 그리고 여자가 너무 잘난 척을 심하게 한다라고 화를 내고 이제 세이쇼나곤 같은 경우 어머 쟤 너무 음침해라고 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겐지 이야기를 쓴 무라사키 시키부는 어쨌든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되게 그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작가인 거예요. 우리가 뭐 신사임당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냥 그 나라 사람이면 모두가 다 학교에서 몇 번씩이나 배우고 다들 많이 알고 있고 또 무라사키 시키부랑 관련된 뭐 상품 이런 것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그림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금색 반짝반짝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같은 경우에는 그 해안 시대 귀족들이 입던 옷입니다. 여기 이제 헤이안 피리어드라고 써있는 이런 스티커도 있고 여기 겐지 모노가타리라고 써있네요. 이게 겐지 모노가타리 원고라는 설정인 모양이죠. 그 여기 이제 그 격구 그리고 뭐 여기에 그 이 사람들 쓰고 이건 노시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옷을 노시라고 부르는데 여기 한자로 이렇게 써있었네. 약간 지금 제가 비닐을 밀어 올려서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뭔가 상자란 것 같아. 지금 한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가나문자의 탄생 이 해안 시대가 지금부터 100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일본 역사상 그때가 좀 그 전까지 쇼토쿠 세자라는 사람이 당나라에 가가지고 배워온 문화를 거의 그대로 갖다 썼었는데 그게 점점 어쨌든 자기네 나라 내부에서 자기들이 있다 보면 어쨌든 자기 방식으로 바뀌면서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나 문자가 생겨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문자로 자기들의 말로 된 문학을 이제 쓰는 그런 문화가 되게 꽃피웠던 시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가나 문자의 탄생이 해안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어가지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뭐 백호 이런 것도 있고 청룡 주작 이런 사방신 신앙에 대한 그런 그림인가 보네요. 여기 우구이스다. 예요 예. 휘파람새 꾀꼬리라고도 번역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신덴즈쿨이라 그래가지고 이 시대 특유의 이 귀족 저택의 형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중앙에 신덴이라 그래가지고 그 어쨌든 집주인 자는 집이 있고 여기 북쪽 채에는 이제 아내가 살고 동채 서채가 이제 있고 그리고 뭐 이쪽에 막 그 연결하고 있는 그 지상 위에 떠 있는 복도가 있어가지고 신발 안 벗고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런 데는 툭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아래 항상 그 귀족집 남쪽에다가는 하얀 모래를 깐 뜰을 두고 그 아래쪽에다가 물을 파가지고 거기에 배를 띄운다거나 하면서 놀았거든요. 거기 위에 딱 이제 올라갈 수 있게 이런 누각 같은 것들을 이쪽에 뻗어나가게 설치하는 그런 특징적인 건축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 신덴즈쿨이라고 신덴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네요. 여기 이거는 우차인데 한국에서는 높은 분들이 타면 가마를 많이 탔잖아요. 이 해안 시대에는 이 우차라 그래서 소가 끄는 이 우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으로 좀 발을 들여 놓고 발 바깥으로 이 아가씨들의 소매 같은 것들이 치렁치렁하게 나오면은 그 소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 집 아가씨는 정말 센스가 있구나. 저 집 아가씨랑 사귀고 싶어. 이러고 귀족 남자들이 아가씨 진짜 센스가 좋던데 그 아가씨의 소매를 보고 사랑해받았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런 편지를 보내는 그런 재미있는 연애 문화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이 시대에 밥을 먹었다. 어디 볼까요? 귀족의 주식 생활은 어쨌든 쌀이 주식. 채소나 그 채소 반찬도 있었고, 그러니까 채소 반찬이 이것저것 있었고, 그리고 디저트도 있었다는 것 같아요. 이건 이 시대 악기, 그리고 이건 이 시대에 쓰던 휘장이어가지고, 이제 남자랑 여자랑 얼굴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남녀 사이에는 이렇게 휘장을 걸어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건 마쿠라노 소식,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이치도 천하하고 먼저 결혼했었던 그 조강지처의 시녀이자 이 마쿠라노 토시라고 하는 또 이제 겐지 모노가타리랑 같은 어쨌든 시기에 나온 되게 그 지금도 이제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 2대 문학이에요. 둘 다 여자분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세이쇼나고리 쓴 침초자 같은 경우는 수필집이에요. 수필집이라서 그 시대 이를테면은 뭐 어떤 그 단락을 두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좀 감성 돋는 글을 쓰는 약간 브런치 작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어느 날에 있었던 일을 되게 재기발랄하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그거에 대한 칼럼을 쓰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칼럼입니다. 지금 백엔머리 서책이라는 제목으로 그 국내에 발간된 게 이제 팔리고 있고, 마쿠라노 소시라는 제목으로 그보다 한참 전에 나온 게 있는데, 저는 그쪽 책을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쪽 책이 판형이 더 커가지고 읽을 때 진짜 두껍거든요. 그게 판형이 더 커가지고 읽을 때 조금 더 편해요. 근데 백엔머리 서책 쪽은 그 마쿠라노 소시가 그 절판되고 한참 뒤에 다시 나와주셔서 그냥 감사하면서 사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주니 히토에라 그래가지고 헤이안시대 아가씨들이 입던 옷입니다. 제가 아까 그 소매의 색 층층을 보고 막 반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러 겹을 입습니다. 다 입으면은 12겹이라 그래가지고 주니 히토에, 그러니까 12단이라고 부르는데, 진짜로 12겹은 아니었고 더 입을 때도 있었고 덜 입을 때도 있었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일 안에 입는 뭐 하얀색 이제 옷이 있고, 그 안에 뭐 바지 입는 게 있고, 그 위에다가 이런 딱 층층이 겹치는 용도로 입는 옷을 이츠츠기누라 그래서 그 5층의 옷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5층을 층층층 입고, 그 위에다가 또 이제 그 가라기누 당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당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도 당이라고 부르는 옷이 있어요. 아마 그 중국에서 온 옷들을 그런 식으로 각자 부른 다음에 각자 자기네 방식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당이랑 여기 당이랑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 당이는 좀 이렇게 막 꼬맨 옷이 아니라 이쪽도 좀 약간 살짝 늘어진, 살짝 짧은 그런 옷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입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허리띠 이제 매가지고 그 뒤로 좀 늘어지는, 뒤에 들이우는 용도의 트레인 치마가 있어서 그것도 들이우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교토 여행 가면 이거 입는 체험을 지금 되게 해보고 싶어요. 뭐 이제 비파, 뭐 쟁 등등등 이제 뭐 악기들 하고, 여기 이것은 이 시대에도 먹었었던 빙수. 사실은 이 마쿠라노 소시에 보다 보면은 그런 빙수 먹는 게 쓰여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빙수는 오래된 음식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그냥 오타쿠라서 설명하는, 죄송해요, 제가 오타쿠라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스티커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이 아름다운 화면에다가 몇 개만 딱 붙여가지고 이 당시의 장면 같은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얘네를 찍을 또 다른 컬러의 잉크패드를 좀 다시 가져올게요. 샤치아타 이로도리 패드입니다. 이렇게 얘네들을 꾸며줬어요. 그리고 방금 만든 이 교토라고 쓰여있는 이 스탬프를 여기 찍어줘야 되겠죠? 여기 찍는 게 나을까요? 여기다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큰일 났다. 흔들렸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바보라서 생긴 일입니다. 네. 모서리가 찍혔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2502 25년 2월부터
때부터 라는 뜻으로 이렇게 써줬어요. 만년필로. 얘가 마를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면서 주위를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앞표지가 이렇게 완성돼가지고 이번엔 뒷표지를 꾸며줄 거예요. 앞표지는 지금 남자 귀족 위주로 꾸며줬거든요. 그래서 뒷표지는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쪽 여자 귀족 위주로 꾸며주려고 해요. 실내처럼. 하지만 여전히 매화는 피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예쁘니까. 저 지금 나뭇가지를 예쁜 초록색으로 찍은 거죠? 갈색과 초록색을 구별을 못해가지고 지금 이래서 글씨를 잘 읽고 해야 되는데 그 초록색도 이쁘지 않아요? 나무가 초록색일 수도 있지. 오케이, 이렇게 뒷표지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얘네들에다가 제가 이제 커버를 끼워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냥 지나가다 얘가 뿅 하고 띄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스티커가 아주 예쁘고 좋은데 얘가 조금 잘 띄어져요. 스퀘어용 표지. 이게 제일 싼 비닐 커버예요. 그래서 안쪽이 다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펴꾸하고 끼우기에 좋고요. 또 다른 장점은 여기 이렇게 펜홀더가 있기 때문에 펜을 넣어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비닐 커버기 때문에 몇 번이고 재활용이 가능해가지고 얘 말고 다른 A5 스퀘어에다가는 뭐 얘를 다 쓴 다음에 커버를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끼운다고 해도 또 이제 같이 예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쁘다. 여기 살짝 남아요. 꼭 맞는 크기인 건 아니네요. 살짝 남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쓰다가 부푼다거나 하면은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약간 넉넉한 크기로 예쁘게 비닐로 커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겉표지 꾸미기를 오랜 시간과 또 많은 잡담을 거쳐서 완성을 했고요. 이렇게 첫 페이지를 펼쳐서 이렇게 글씨를 써줬고요. 그리고 여기 이 페이지에다가 원래 제가 달력을 그릴까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노트는 공정상 이 첫 페이지가 여기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달력을 만들 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것이 싫기 때문에 여기는 스티커들을 사용해가지고 여기 남은 친구도 다 써주고, 그리고 여행 관련 스티커로 제가 전에 잘 둔 게 있는데 걔를 사용해가지고 꾸며주고 넘어가려고 해요. 비행기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마치 공항처럼
수많은 트렁크와 티켓과 카드와 비행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방신도 있고 우차도 있어요. 휘파람새도 있고. 여행을 가면 역시 밥을 맛있는 걸 먹어야죠. 여기 이렇게 마쿠라노소시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첫 번째 표지, 안쪽 표지를 꾸며줬고요. 이것만 이렇게 두니까 약간 좀 허전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색연필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제가 뭘 대단한 걸 할 순 없지만 구름이라도 그리면 좀 나아지지 않나 해가지고 거기에 더해서 지난번에 만년필 그림 클래스에 가서 배운 기법으로 지금 여기 이 종에서 이렇게 해보는 거 처음인데 약간 긴장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만년필이 지금 유키 아칼이라고 하는 파란 잉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잉크가 당연히 만년필 끝에 지금 배어 나오겠죠. 물 적신 붓으로 하면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붓에 물이 충분하지 않았었나 봐요. 파란 기운이 막 많이 눈에 띄진 않네요. 그쵸? 참고로 이 붓은 제가 아마 초등학생, 중학생 때쯤에 쓰다가 그대로 처박아 놓고 오랫동안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붓의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여기저기 목적없이 마구 칠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수채화의 이 물이 이 종이를 적셨기 때문에 뒤에다가 지금 그림을 그리면은 안 좋은 상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또 얘가 좀 마를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네, 대충 말랐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화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늘에 있는 비행기들 옆에 별 키스컷을 여기저기 붙여주고요. 좀 덜 허전해 보이려는 필사의 노력. 이렇게 붙어 있어서 먼슬리 그리기 힘든 페이지에 비행기랑 얘네들 붙여가지고 놀러가는 다큐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먼슬리 꾸미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보시다시피 어떠한 방안도 없고 먼슬리도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롤반에서 사왔었던 이 친구를 이용해가지고 먼슬리를 그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착착착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7주 월화수목금토일 1, 2, 3, 4, 5 주의 것을 만들었고요. 끝에 줄 한번 그어줘야 되나? 안 그어줄래요. 뭔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쓰면서 느낌이 괜찮은가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붙이는 거 괜찮은 것 같죠? 이런 식으로 해서 먼슬리를 2월달치하고 3월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두 달의 먼슬리를 만들었어요. 31일이 지금 여기 이렇게 한 칸에 겹치거든요. 그대로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잠깐 선을 여기 그어가지고 좀 다른 날이라는 것을 확실히 스케줄 쓸 때 알 수 있게 이렇게 써야겠어요. 모양자 긋기, 모양자 아주 편리해요. 약간 뭐 이런 거 약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셋업하고 있는 이 순간에 어쨌든 결정된 스케줄들이 별로 없고 굉장히 많은 스케줄들을 써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먼슬리에 따로 뭐를 꾸미거나 이렇게는 안 하려고요. 대신 이제 여행 가는 첫날에 샤 요거 붙여주고 그리고 그 전날에는 짐 싸야 되니까 짐 스티커 이렇게 붙여가지고 완전 간단하게 잠깐 꾸몄고요. 좀 그 미도리 MD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 살짝 이런 느낌으로 중앙에 먼슬리가 몰려있고 여기 양끝이랑 그리고 아래쪽에 여유 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이제 쓰다가 자세하게 써야 되면 여기 이런 식으로 화살표 해가지고 여기다 자세하게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 먼슬리 그릴 때 약간 좀 그걸 차용을 한 게 뭐냐면은 물론 모양자를 써서 그리는 게 편하기도 한데 제가 평소엔 약간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여기를 나누는 식으로 먼슬리를 그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역시 이제 여행 갈 때 여러 가지 메모할 것들이 생기잖아요. 뭐 이를테면 어느 위치에서 뭘 해야 되고 번호 뭐뭐뭐고 이런 것들을 좀 써놔야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별 문제 없이 되는 것들이 해외여행을 가서는 갑자기 굉장히 이제 그 인포메이션들을 잘 들고 다녀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칸을 좀 두는 먼슬리 꾸미기를 해봤어요. 이렇게 깔끔하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넘긴 여기부터 제가 뭘 할 생각이냐면 여기부터 여행 일정 동안의 위클리를 만들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위클리로 일정 관리를 하지 않는데 지난번에 그 마카롱 다이어리 민유이님께 협찬을 받았을 때 그때 잠깐 제가 위클리를 한번 써봤었잖아요. 그때처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때는 위클리 페이지를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갈 때는 어쨌든 매일매일 여러 군데를 착착착착 돌아다녀야 되고 또 중간중간 예약한 게 있으면 그게 몇 시인지 이런 것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한국에 그냥 있으면 평소엔 그냥 평범한 날들이고 어쩌다가 한 번씩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위클리 페이지를 만들어서 꾸미면은 다른 평범한 날들이 텅텅 비기 때문에 제가 안 써요. 그런데 여행 가서는 매일매일이 그런 날들이기 때문에 그 일정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여행 가서의 그 한 달 동안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4등분한 페이지를 쫙쫙 만들어서 각 주차별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왕 하는 거 선은 여기에 있는 예쁜 파이로트 카쿠노 마도로미로 그어보려고 해요. 보자. 이게 지금 가로선이 딱 여기에서 여기 정도까지 오네요. 이게 몇 cm지? 15cm. 그렇다면 7.5cm, 7.5cm를 나눠가지고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어서 그어줍니다. 왼쪽 페이지에 약간 불편한 점이 지금 어쨌든 왼쪽을 같이 닦였다 보니까 이 높이에 살짝 단차가 생겨서 여기 종이가 자댔을 때 살짝 휘어지네요. 그래도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원래 그런 걸 잘 거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치를 만들게요. 이렇게 여행 기간 동안 사용할 위클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행 가서 할 것들 뭐 이를테면 첫날엔 가서 몇 시에 뭐 하고 이런 것들 여기 착착착착 써가지고 가서 필요할 때마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빼먹었네. 이럴 수가. 어쩔 수 없죠. 여기는 나중에 뭐 예쁜 그림이나 그려야 되겠어요. 왜냐면 스케줄을 쓰다 예쁜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어쩐지 여기가 이렇게 싹 비쳐 보이는데 아깝게 약간 덜 비쳐 보이더라니. 여기다 그럼 이제 가져가야 할 준비물들 미리미리 써놔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한 3일, 4일 가는 거면 그냥 대충 싸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는 뭐 한 옷 두어 벌만 싸가지고 그냥 쾅 가버리면 돼요. 근데 헉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옷 두어 벌만 싸가지고 쾅 갈 수가 없는 게 한 달치이기 때문에 가서 뭔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해가지고 오기에는 수십만 원이 이제 들기 때문에 가급적 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도장을 2번 찍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꼭 쓰고 싶었어가지고요. 이렇게 도트펜을 사용해서 리스트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리스트업을 할 때 뭐 다양한 도구들이 진짜 있어요. 지금 이 도트펜 같은 경우 되게 이제 쓰기 편하고요.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뭐 파이로트에서 나온 프릭션 종류 있잖아요. 그냥 일반 프릭션도 좋고 아니면 1mm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꼬다리로 이제 지우면 다른 컬러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이를테면은 뭐 세피아빛에 이제 그 1mm 펜이다 이런 세피아 펜으로 쫙 여기 형광펜으로 여기 네모 만들고 펜으로 여기다가 이제 글씨 쓰고 쫙 해서 리스트업 한 다음에 하나씩 챙길 때마다 파이로트 지우개를 싹싹싹 해가지고 색깔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면 한눈에 보기 편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은 이제 귀찮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다 나중에 체크라고 이제 그 까만 펜으로 표시하는 그런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도트펜만 찍었어요. 가방을 이쁘게 컬러를 칠해주고요. 덜 나왔기 때문에 펜으로 덜 그려진 부분을 덧그려줍니다. 원래 다 그냥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가서 꼭 하고 싶은 것들 리스트. 이쪽은 파란 펜으로 해볼게요. 별 이유는 없고 왼쪽에 빨강을 썼으니까 오른쪽엔 파랑을 쓰고 싶어서요. 일단 여기 정해진 애들 그냥 어떻게 쓰는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잠깐 이제 써보자면은 가져갈 것은 꼭 일단은 손톱깎이 없어도 가서 사면 돼요. 일본은 다이소에 다 있어요. 그치만 있는 거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 버퍼 얘는 한 세트니까 그냥 한 리스트에다가 그리고 여권 보조 배터리 등등등을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버킷리스트에는 주니히토의 체험 기모노 입고 기온거리 걸어보기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하는 체험인데 제가 그렇게 많이 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면 기모노 입으려면은 기모노 가게에 가서 입혀주는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한 군데라도 더 구경하고 싶었어가지고 그거랑 능수매화 축제 이런 버킷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얘를 붙여볼까 싶어요. 얘는 여기를 찍었는데 여기다가는 딱히 붙일 만한 아니 찍을 만한 도장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장식을 하기 위해 어이구 옆에 있던 물통을 엎어서 지금 귤이 다 젖었어요. 와. 이래서 저 같은 덜렁이는 옆에다가 물 같은 거 주면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귀찮아서 뒀다가 그만.
이런 느낌으로 만년필로 아주 간단하게 데코를 했어요. 지금 가져갈 거랑 버킷리스트를 썼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여행 가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행을 갔으면 먹어야죠. 아유, 또 똑바로 안 지켰다. 그냥 여기에 휘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어쨌든 있는 것 같아요. 찌그러진 동그라미지만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아요, 지금. 먹고 싶은 거는 가게까지 같이 쓸 생각이기 때문에 양쪽 페이지에다가 다 해주려고요. 일단 지금 제가 꼭 먹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요. 키사 마도라구라 그래가지고 그 에그 샌드위치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걸 먹고 싶고요. 그리고 이너 파르페 굉장히 예쁘게 만든 그 바다 모양, 조개 모양, 산호 모양 과자가 가득 올라가 있는 파르페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카페 체리쉬 등등등이 있습니다. 리스트를 꽉꽉 나중에 채워줄 거예요. 사실 지금 있는 리스트만으로도 얘는 채우고 남긴 하는데 그러면 여기다 또 동그라미 찍어가지고 또 이제 이걸 2배로 늘리는 그런 마술을 펼쳐야죠. 마지막으로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찍혀라 제발. 아 땡큐가 찍혔구나. 아 잠깐 바본가 봐. 사탕을 찍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땡큐를 찍었어요. 마치 이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인데 찍힌 것은 하는 수 없으니까 이 위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줄 거예요. 이 포스트잇이면 되나? 이 정도 컬러면은 이쁘게 잘 붙지 않을까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덜 비치는 벨굴형으로 찍고 이제 좀 덜 비쳤죠? 비치긴 비쳤지만 여기다가 아니다, 통일을 하게 어쨌든 이 컬러로 이건 뭐냐면 가서 꼭 필요한 주소라던가 급한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호텔의 주소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호텔에서 가까운 병원의 주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써놓으려고요. 평소에는 뭐 호텔 근처 병원 같은 거 딱히 안 알아봐요. 일본 갈 때는. 왜냐하면은 뭐 금방 갔다 올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쓰지만 한 달 있을 때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근처에 뭐 주말이나 밤에도 하는 병원 주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써 놓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번 교토 여행용 다이어리를 이것저것 해가지고 페이지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직 내용은 별로 안 썼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지금 당장 내일부터라던가 아니면 오늘부터 얘기를 쓸 게 아니고 교토 여행 갈 때 이걸 들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이것저것 페이지 세팅을 다 해놨으니까 갈 때 그냥 이것저것 가기 전에 뭐 하나씩 줄씩 지나가면서 하나도 이제 좀 쓰고 그렇게 리스트 완성해가지고 갈 때 여행 잘 다녀오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표지를 자랑하고 도장 찍은 거 잘 찍은 것 같아요. 너무 이쁘다.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활용을 이렇게 실컷 했고 먼슬리, 뭐 위클리 다 이제 만족스럽게 심플하게 딱 필요한 것만 쓸 수 있게 그리고 정확히 저한테 필요한 날짜에만 이렇게 딱 있게 돼 있고요. 필요한 리스트 이제 됐고 이렇게 나머지에다가는 자유롭게 한번 쓰고 싶은 걸 쓰고 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다이어리 동안도 잘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